네, 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7월 28일 밤 12시 30분입니다. 화요일부터 단단히 챙겨 보도록 할게요. 네. 환율은 이제 좀 올랐네요.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. 그죠? 지금 이제 관세 협상단이 이제 한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좀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인한 환율의 상승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됐던 관세 협상은 진행이 되겠죠. 그죠? 진행이 될 것이고, 뭐,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이고, 예전에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다. 미국을 위해서. 여러분들 예전에 뭐 미국의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가 전반적으로는 관세를 한 10에서 20% 사이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다. 일반적으로. 그죠? 없던 건데 그만큼 생기게 되면 그게 엄청난 이제 세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면서 좀 쇼를 좀 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데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어쨌든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조금 난항을 겪게 된다면 이제 환율은 1,400원까지도 한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.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. 역시나 유가는 거기에 맞춰서 좀 빠지고 있어요. 환율이 오를 때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괜찮은 부분입니다. 그죠? 네,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그 상태에서 또 S&P는 6,4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제가 옛날에 숏 이야기 드렸던 부분 요 구간이었었어요. 그죠? 그리고 비중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5,400쯤에서 다시 한번 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. 사실 뭐 예전에 여기서 구간도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어가지고 실제 6,000을 넘어가면서 제가 또 욕도 좀 많이 먹고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셨던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 구간이 또 생기면서 어중에 물리셨던 분들도 다 빠져나오실 수 있었을 것이고 다시 쫄지 않고 뭐 사셨던 분들도 계셨겠죠. 그죠? 하지만 요 위쪽으로는 또 미국 증시는 또 많이 고평가된 영역이니까 여기서는 또 추격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자, 골드, 실버, 골드부터 볼까요? 네, 잠시만요. 네, 금값은 이제 상승세를 조금 이제 꺾이고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죠? 마치 비트코인은 최근에 모습 좀 분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횡보를 한다라는 것. 근데 그 횡보의 모습이 큰 하락보다는 또 수렴 형태를 또 띠고 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는 또 맛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항생지수 상승하고 있네요. 네, 항생도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실버입니다. 그죠? 저는 금보다 음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죠? 많이 상승했죠. 잘 모르시겠으면 은이나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요때였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돈 있었으면 그때 은을 많이 샀을 거예요. 그때 돈이 없었던 시즌이라서 지금은 이제 뭐 주식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좀 따라 붙고 있긴 하지만 은은 역시나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은은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 또 계속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은 뭐 그냥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드렸을 것처럼 이때죠. 우리 2019년, 20년 때 우리 자식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은을 사모으시면 또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쵸?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편한 투자처가 되는 거죠. 엄청나잖아요. 사실 2배 정도라면. 그죠? 편한 투자처. 자, 그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단타, 또 단기적인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비트코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제가 편한 투자처를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이제 단타, 매매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잠시라도 이제 적자가 나지 않고 또 빨리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들 원하시죠.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런 것도 명심하셔야 되고. 자,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요거에서 조금 불안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었다. 그리고 한 11만 4천 불 정도에서 타점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위에서 반등이 등장을 했었습니다. 거래량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죠?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안타깝게도 뭐 11만 4천 불 딱 그 자리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못 잡으셨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% 이내 그죠? 1% 이내에서 영역으로 깔아두셨던 분들은 이 타이밍에 또 알트코인 단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
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좀 진행돼서 또 선수분들께서는 또 살짝 또 챙겨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. 그렇다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요? 아닐까요?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A, B, C 형태가 진행이 되고 또 한번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만 1천 약간 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크게 여기는 타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요전 자리들은 타점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큰 흐름상에서의 이제 수렴형 패턴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상방에 대한 수렴에 대한 부분들 나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걸 막 무리해서 막 마구잡이로 사겠다 이렇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네. 도미넌스 같이 보겠습니다. 도미넌스 38.2. 자, 이 자리가 우리가 메인으로 보게 됐던 알트코인의 타점이었었습니다. 38.2에서 노려보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요게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타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는 또 도미넌스 살짝 또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이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의 상승보다는 이번에는 또 살짝 조정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.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잡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영역에서는 일단은 쉽게 들어가기 힘들다. 그래서 시장 드렸던 그대로 당분간 여기서 좀 머무를 것 같다.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싶어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은 도미넌스도 좀 반등을 했었을 때 그때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. 비트코인은 지금 당분간 조금 이제 당분간은 잠깐 이제 애매한 그런 흐름들이 등장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. 원화로 좀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뭐 애매하다고 하더라도요.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노려보시고 싶으신 분들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물보다는 오히려 선물 정도에서 이제 배율을 노리시는 분들이 여기를 손질을 잡고 들어가 보셔서 조금 정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물은 지금 당장에 큰 타점은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.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 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단타적인 측면들은 지금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.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 포인트들 언급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죠? 우리가 이제 요 눌림목이었죠. 시간 봉상에서 언제였냐? 25일, 7월 25일 낮 12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25일 낮 12시 정도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그죠? 전반적으로 수일한 녀석도 그렇고 한 12시 요쯤 되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래 막 모자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밈이라고 다 적혀 있는데 이 밈 코인들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그냥 이슈형 코인들이란 말이죠. 그죠? 즐거움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그 자체적인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유행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적당히 이제 수익을 가져오고 잘라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. 그쵸? 네. 자,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요. 뭐 일단 지금도 그렇게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. 그래서 타점은 좀 안 맞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들어가면 되니까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어쨌든 도미넌스가 일단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되면 61.8 정도까지도 반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리가 조금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요 봉우리는 좀 먹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구간이기는 합니다. 쉬었다 또 우리 가을쯤 다시 또 노리면 되니까 그죠? 큰 흐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번트성 흐름들은 또 뭐 제 예상과 다르게 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보면서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캐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강력하네요. 그죠? 그래도 조금 불편해.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. 그죠? 조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예전에 떴던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 펌핑이 나오게 되면 차라리 이더리움을 좀 모아가라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조정이 된 이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좀 생각보다 좀 작게 나오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
있네요. 봅시다. 피보나치 데일리 한번 찍어보고, 네. 38.2까지 진행되지 않았고, 여기서 찍어서 38.2가 진행된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얘는 요 추가적인 이 전체를 또 임펄스 웨이브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더리움은 나중에 이렇게 갔다 갔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좀 강하게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이더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괜찮아 보인다. 그렇죠? 한 번 더 먹을 게 있어 보인다.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, 월볼벨 상단에서는 장투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겠죠. 그렇죠? 그러고 나서 또 빠지겠지.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나가는 거. 뭐 아니면 10년, 20년 보실 분들은 뭐 이더리움 괜찮겠죠, 그죠? 네. 그거는 뭐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니까. 이 정도 얘기 드리면 얼추 정리된 것 같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한 투자 그리고 투자 단타 잘 구분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